커가지고는 그것도 가능성은 있어 보여. 이거는 이 바위 앞에서 침 뱉기, 예? 바위에 침 뱉기. 아유, 침이라도 뱉으면 돼. 예. 이게요, 조금 이렇게 말을 제가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게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 그게 입양이라는 게 입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입양이란 도대체 뭔가라는 것들을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 개념이 안 잡히갖고는 이 스스로 섣부르게 말해갖고 조금 오해 소지가 많아요. 이게. 그만큼 이게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인데, 짧게 굵게 이야기하면요, 그 아동복지, 아동 입양법이, 대한민국에 있는 아동법이요, 아동 그 입양법이 이 소파협정이 아니고 뭐야 그것이, 예? 그 뭐냐 그거, 갑자기 헤이그 협약, 예?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규약에 굉장히 뒤처진 낙후되어 있는 후진적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아이를 사고 팔아도 위법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위법하다라는 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를 돈 주고 사든 팔든 말든, 응? 위법하다라고 말하는 위법 근거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법이 없단 말이야. 법이 씨발 어떻게 된 게, 애를 돈 주고 살고 팔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 이 씨발. 그러니까 팔아도 그만이고 안 팔아도 그만이라. 그냥 애를 줘도 그만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입양 심사기관이 정부 기관이에요. 정부 기관이, 민간 입양 단체가 아니고 정부 기관이 해서 그 입양 부모가, 입양자가 전과자인지 약물 중독자인지 그 모든 신상을 싸그리 다 털어야 돼. 싸그리 다 털어 엄격하게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입양의 어떤 그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과연 입양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이라는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어떻게 뭘로 하냐 말이야. 미혼모 아이가 미성년자 18에 19에 아이 낳으면 그 사람이 아이 18, 19 되는 사람은 아이를 못 키운다는 기준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왜 못 키운다고 단정을 하냐고. 장애인이 애를 넣어도 입양 대상이 돼. 골 땐다. 장애인이면 말았던 간에 왜 애를 못 키워? 사회가 애를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이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는 다 키워주잖아 애들을 나라가. 그 친부모들이 친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은 키울 수 있는 모든 조건, 이 물적 양적 모든 토대를 들이대고 애를 키워주잖아.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는 어떤 기준으로 못 키운다라고 강요를 해. 그래가지고 애를 뺐다시피 뺏어서 입양을 보내. 근데 입양 보내는 과정 속에서 돈이 생겨. 그럼 뭐냐면은 입양 기간은 참 좋은 일 한다 해가지고 그거다가 후원을 해. 입양 기간이 무슨 좋은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양 기간이 돈을 벌어. 입양 기간이 그래서 묵고 살아. 후원 받아서. 그리고 입양 부모들은 또 입양 기관에 아이고 고맙다라고 너같이 좋은 일 하는 입양 기관에서 돈을 줘. 무슨 씨발. 그리고 입양 부모, 그러니까 입양 부모의 친모는 또 아이고 그래갖고 몸조리 잘하고 그래 아이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이 후원을 또 해줘. 그럼 애를 입양한 조건으로 후원을 받아. 그게 뭐야? 애를 입양 안 하면은 후원 조건이라든지 이런 정부 지원, 재정 지원 줄어들어. 골 때려, 씨발. 그리고 아이를 놓는 그런 아이를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보호 시설들이 있어요. 보호 시설들에서도 애가 조기 출산한다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그죠? 근데 엄마가 그거 할 돈이 없어. 그러면 정부가 그런 걸 지원해줘. 근데 입양을 하겠다고 하면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입양 기관이 많다. 근데 입양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인큐베이터라든지 뭐 애 조기 출산에 따른 병원 비용들을 거의 받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참 웃기지. 예. 웃긴다니까. 그러니까네 그 병원비나 이런 거 10만원, 20만원, 30만원 때문에 애를 입양하겠다, 놓으면 입양하겠다는 서약을 써야지만이 뭐가 일이 돌아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이를 안전하게 놓고 엄마도 안전하게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애 놓으면은 애 돈 없어갖고 애 돈 없으면은 애 놓아갖고 키우지 마라 소리야. 못 키운단 말이야. 그 돈 있는 애 낳을 때 돈 있는 쪽에 입양경을 통해서 돈 있는 쪽에 팔면은 애 낳아도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다. 현실은 뭐 짧게 말하면 그리고 사람이 미쳐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쪽에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누가 입양을 하느냐 딱 보니까네 골 때리는 구조가 입양하는 쪽도 골 때더라. 그게 딱 매칭이 되니까 애를 사고 팔고 중간에 입양해주는 아주 브로커들이 생기고 와 이제 볼 때 그 국제적으로 또 미국이나 이쪽으로 입양되는 쪽 애들은 어떻게 되냐? 미국의 소아 성애자 뭐 이런 쪽 범죄 미국의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노예로 소아 성애자로 놀이개감으로 애를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놀고 키우다가 일정 정도 크면은 노예로 쓴단 말이야. 노예 쓰다가 버리지는 이런 경우로 그래서 한국으로 도로 추방당해 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 실제 사례다. 그 사례가 많아. 그걸 내가 이게 알고 나서부터 완전히 기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박근혜 정권 때리 없는 것도 참 중요한데 와 이 사회 이 골 때리는 사회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예. 이게 사회가 전체가 썩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제가 정리되면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원고의 기억교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멈춰야 했던 그 교실이 안산교육청 건물로 임시 이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엔 오늘도 수업이 진행되는 양 온기가 느껴지고 책상 위에는 소소한 낙서의 흔적이 남아있군요. 또래 친구들은 작년에 수능을 보았을 테고 재수를 한 친구들은 며칠 전에 수능을 마쳤을 테죠. 그리고 김관홍 잠수사. 세월호의 민간 잠수사였다가 몸과 마음을 다쳤고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차가운 바지선 위에서 담요 한 장에 의지해서 잠을 잤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 아이들을 두 팔로 끌어안고 나왔던 사람. 잠수사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말은 뒷일을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변호인이 이야기한 여성의 사생활?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사사로운 모든 관계를 끊고 가족을 만나지 않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일한다 했지만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과 사사로운 친분관계, 그것은 대통령이라 해도 결코 예외가 아닌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행복한 대통령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17살의 아이들이 기울어져가는 그 배에서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듣고 있어야 했던 그 시간에
비록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강변이 나왔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했어야만 했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궁금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으려 오늘도 질문합니다.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해. 뒷일을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 브리핑 제가 거기다가 그냥 글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우리가 그 뒷일을 부탁한다. 뒷일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그 뒷일을 부탁받았다. 받은 사람이 안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김관옥 잠수사가 남긴 이야기 뒷일을 부탁한다. 제가 그 뒷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BJ 데모당이 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그 뒷일을 흔쾌히 해야 하는 이유는 빚이 아니라 죽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루어지지 못한 빚, 그런 빚이 아니라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 어떤 희망? 분명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뭔가를 실천할 때 그 실천한 대가, 실천한 그 가치들은, 실천한 그 결과들은 분명하게 희망을 만드는 요만큼이다. 그 요만큼이 내가 요만큼, 여러분들이 요만큼. 이 요만큼들이 모인 것이 바로 그 뒷일, 그 희망이란 뒷일, 그거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그런 빚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게 아니라 희망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흔쾌히 해야 된다. 기분 좋게 해야지. 저렇게 아프게 힘들게 세상을 버린 김관영 잠수사의 어떤 뒷이야기, 우리는 흔쾌히 그 뒷감당을 하자,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뒷일을 흔쾌히 해야 하는 이유는 빚이 아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힘들었던 빚이 아니라, 함께 제대로 못해줬던 그 빚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보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흔쾌히 할 수밖에 없고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좀 적어봤어요. 26일이 아니라 매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서면 주디스테와 간단한 자유발언과 함께 가도행진을 합니다. 매일.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조금 26일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자, 우리는 26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26일 뭘 하실 건가요? 26일
que c'est la représentation d'un mépris pour la jeunesse. On pense que la jeunesse n'est pas capable de penser par elle-même. Ce qu'on dit, c'est pas pathétique de penser à ça, parce qu'on est lycéen aujourd'hui, mais on sera travailleur demain. Maintenant, on va être précaire toute notre vie. Ça, les lycéens le refusent, et c'est pour ça qu'on se mobilise. Cette semaine va connaître la plus forte mobilisation de ces 3 derniers mois, prévient Philippe Martinez. Rien de moins. Le leader de la CGT annonce la couleur d'un mouvement qui s'étend au transport avec une grève illimitée qui débute ce mercredi à la SNCF. Grève illimitée également à la RATP, prévue ce jeudi. Grève enfin dans les aéroports de vendredi à dimanche. Bref, il va falloir s'organiser pour se déplacer. sur le gouvernement pour se faire entendre et ça passe par le blocage de l'économie invariablement. Et ce soir 21h, les salariés grévistes vont diminuer l'activité des réacteurs et donc le niveau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La CGT menace même une coupure totale. Cette centrale représente 4% de la production française. Le syndicat... C'est quoi une manifestation ? Une manifestation, c'est des personnes qui défilent dans la rue ou qui occupent un lieu pour exprimer leurs convictions ou leur mécontentement. Mais pourquoi descendre dans la rue pour faire entendre un message ? Parce que une manif, ça se remarque et on en parle dans les journaux. Comme ça, le reste de la population est au courant de cette revendication et peut se faire un avis. Si le droit de manifester est le signe qu'on vit en démocratie. On a le droit de ne pas être d'accord et on a le droit de le dire. Car malheureusement, dans certains pays du monde gouvernés par un dirigeant autoritaire, les gens n'ont pas le droit de s'exprimer, ni seuls, ni à plusieurs. 자,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와,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위한 명쾌하고 간단하고 정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시위가 뭔가. 아니 이 프랑스나 영국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교육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회는 왜 빨갱이 종북이 될까? 그죠? 종북이라 빨갱이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종북 빨갱이주의자들. 그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속에 머릿속에 있는 빨갱이 종북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이 재미난 영상을 여러분들은 함께 하셨습니다. 요거는 정말 잘 돼 있는 아주 선한 거죠. 아주 이 등급이 낮은 거예요. 유치원생, 중학생들 보는 등급. 정말로. 정말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들 보는 등급의 집회 시위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26일 날, 우리 농민들도 트랙터를 끌고 지금 출발해서 올라오고 있죠, 지금. 26일까지 도착한답니다. 강화도 서울로. 그 트랙터를 끌고 오는데 트랙터 뒤에 기름 싣고 기름 넣어가면서 말통 기름 채워갖고 덜덜덜덜덜 끓이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트랙터 올라오다 고장나면 수리해가면서 그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대가 올라온댔나? 아무튼 요거는 고발뉴스 최태민 이야기. 뭐지? 방송 준비하는 게 헷갈린다. 시간이 지금 12시 40분이 돼서 방송을 이제 종료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잠시 보고 그 한일 군사 정보 협정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드 관련 있고 이거는 을사늑약입니다. 그 지금 박근혜가 지금 외국으로 가면서 재가를 하고 갔답니다. 결국 통과시켜서 입법을 추진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미친 지랄이죠. 정말 골 때린 겁니다. 을사늑약을 박근혜가 이루어냈다는 거고 그 실제로 한민구나 그 외 장관들이나 그 부속 참여한 놈들이 을사오적 새로운 을사늑약에 따른 그 매국노들입니다. 그 매국노들이고 국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국가를 일본에 팔아먹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두고두고 기록해서 역사 후드로 남겨야 될 거고 우리가 못 막으면은 개쪼다 되는 거고 막으면은 역사 후드로 알려서 이그들의 반역을 알려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말도 방금 이런 대우로 안녕하세요. 평 자유대의 한반도 진출 반대한다. 박근혜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피해자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협정 즉각 중단하라. 식민 역사 잊었는가? 자유대의 한반도 진출 반대한다. 박근혜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피해자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협정 즉각 중단하라. 장관이 오고 있습니다.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협정 반일 중단하라. 이런 매국적인 협정을 필요한 행위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협정 즉각 중단하라. 식민 역사 잊었는가? 자유대의 한반도 진출. 자 여기서 여기는 자유주의 한반도 진출 반대한다. 이 뭐냐면은 일본이 이 조선을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스스로 땅을 내달라 뭐 이런 그 을사조약, 을사늑약, 그죠? 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외치는 구호가 결정적인 핵심적인 그거죠. 그래서 요게 얼마만큼 이 구호가 얼마만큼 강력하고 얼마만큼 위험한 건가, 이 구호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구호를 다시 정확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좀 해주세요. 공유 지금 기습 시 네. 공유 좀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신고는 장사를 적당으로 잘 국가인처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연결상 전속 정보입니다. 도로 통제를 입식하여 사물을 위한 여러분에게 정동경비과장이 정정을 요청합니다. 지금 즉시 저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세계를 바탕으로 사법 처리합니다. 여기